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국어 3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글을 읽어볼 텐데요. 교과서 119쪽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선 첫 번째, 만화를 보고 공정무역을 주제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엔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졌어요. 상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양반이 되기 힘들었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루 종일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의 임금은 고작 몇천 원이에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워요. 휴대전화 하나를 사려면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하죠. 일부 다국적 기업은 가난한 나라의 물건을 제값을 주지 않고 아주 싸게 산 뒤 비싸게 팔아 많은 돈을 벌어요. 여러분, 가난은 제 잘못인가요? 아니요. 공정한 거래만이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만화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옛날에는요,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신분을 뒤집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신분 사회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요. 이렇게 축구공을 만들고 있죠. 하루 종일 일하죠. 그리고 수작업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값을 많이 쳐주는 게 아니라 싸게 사는 거죠.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팔아요? 비싸게 팔죠. 네,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렇게 일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겠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가난이 이 친구들의 잘못은 아니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공정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공정무역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120쪽입니다. 글의 제목을 보니까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합시다. 이런 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글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글이라고 했죠? 네, 주장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요, 뭘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요, 먼저 주장,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글을 읽어보면 될 텐데요. 여기 옆에 보면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질문들을요, 답해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볼 건데요. 문단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글은 어떤 글이라고 했죠? 네,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은요, 이렇게 문단별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겠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요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파악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주장하는 글은요. 보통 첫 문단에서 뭘 얘기하나요? 요렇게 이 첫 문단에서요. 네, 맞아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주장을 말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글인지 내세울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나요? 네, 공정무역도시, 공정무역커피 이런 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떤 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렇게 이겁니다.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글쓴이가 하는 주장은 이거죠.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질문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공정무역 도시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부터 나와 있는데요.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하도록 돕는 무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공정무역 도시는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공정무역을 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확산하는데 힘을 쓰는, 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도시죠. 그쵸, 이런데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공정무역 도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 부분을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공정무역을 확산하는 활동을 지원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시. 요렇게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 부분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줍니다. 네, 여기 바로 이제 이 문단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그쵸? 첫째,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줍니다. 이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그 뒤에는요, 이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줄 수가 있는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생산자에게 이익이 잘 돌아가지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쵸. 여러 가지, 뭐, 유통업자들, 회사들 많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이 글쓴이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무역 유통 단계는요, 생산자가 여기 있다면 수출업자, 중간상인, 수입업자, 소비자 이렇게 단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사람들한테 이게 다 돌아가야 될 테고, 우리가 만약에 2,000원을 주고 샀어요. 3,000원을 주고 샀어요, 바나나를. 그런데 수입업자에서 얼마 다 가져가면은 생산자는 정말 적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공정무역은 어떻게 하나요? 네, 여기 밑에 볼게요. 생산자가 여기 있다면 생산자 조합, 공정무역 회사 이렇게 두 단계만 거치면 소비자한테 물건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여기도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바나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나나 한 송이 3,000원짜리인데요. 원래라면 뭐 바나나 농장 주인, 회사, 수입회사, 슈퍼마켓 등이 98.5%나 가져가는데 공정무역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더 소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공정무역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려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중간 유통 단계를 이렇게 줄이려고 할까요? 네, 그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실제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단계를 줄이고요.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121쪽입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둘째,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왜 지금까지 위험했을까요?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요,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싼 아이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은요,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카카오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무역을 할 때는요, 안전하고 노동력 착취 없는 노동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어린이를 고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옆에 나와 있죠.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어린이를 고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글쓴이가 한 가지 자료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초콜릿 과목. 그럼 여러분들 이 자료는요, 어떤 자료예요? 영상 자료이죠. 출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자료인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영상 자료를 한번 보고 오세요.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연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공정무역을 하면요, 자연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무역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농사법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다면요, 무조건 많이 재배하고 빨리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 뭐 농약, 비료, 그런데 좀 안 좋은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공정무역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서 글쓴이는 여기서도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이라는 책의 내용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요, 바나나를 재배할 때 대부분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많이 독극물로 오염이 되었죠. 물도 오염되고 음식도 오염이 되고요. 그쵸? 한 코스타리카 농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남성 노동자들 가운데 20%가 그런 화학 물질을 다룬 뒤에 불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거는요,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큰 아픔이지요. 그쵸? 그리고 또 여성 노동자들은 백혈병에도 많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들 환경에 좋지도 않습니다. 공정무역을 하면은 이러한 위험에서 조금
이런 노동자들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121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요. 공정무역에서 친환경 농사법을 권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친환경 농사법이 아니라면은 기존의 어떤 위험들을 줄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친환경 농사법을 이용하면 농약, 그리고 뭐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경을 누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넷째입니다.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국제기구가 생산지에서 공정무역의 주요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공정무역 인증 표시가 있나 본데요.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조사원들이 있는데 농장과 관련 기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공정무역의 규칙에 맞게 생산활동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를 받고 나서 잘 했으면 이러한 인증 표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공정무역의 원칙 있죠.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을 받으면 인증 표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단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단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이렇게 이 표시네요.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다시 말해 결론 부분에서는요. 어떠한 내용을 적나요? 네, 이런 내용을 적거든요. 보통 지금까지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한번 강조를 했는지 볼까요? 네,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공정무역 제품,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할 때입니다. 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예로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쵸? 초콜릿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그 초콜릿을 만드는데 노동력을 제공했던 아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3쪽입니다. 여러분 123쪽입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줄 테니까요. 3번과 4번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을 해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123쪽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공정무역 어디에 나와 있었죠? 네, 120쪽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하도록 돕는 무역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요렇게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2번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면 생산지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적었나요? 선생님은요, 이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기 121쪽에 보면은요, 공정무역은 안전하고 노동력 착취 없는 노동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조건이 지켜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은요, 이러한 조건이 지켜질 수 있는 거겠죠? 공정무역은 안전하고 노동력 착취 없는 노동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네, 그러면은요,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4번입니다.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우선 우리 논설문의 짜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논설문.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나요? 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죠. 서론에서는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을 나타내죠. 서론에서는요, 문제 제기의 주장 이렇게 하고요. 본론에서는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뒷받침하는 내용. 나오는데요. 한 몇 가지 나오나요? 3가지면 3가지 혹은 4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근거와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에서는요. 글쓴이의 주장이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요. 정리하고요. 또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짜임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요, 어떤 얘기했나요? 네,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번 짚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 도시가 생겼는데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본론입니다. 본론은요 지금 4문단이 나왔거든요. 근거가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줍니다. 그쵸? 두 번째 근거는 뭐였죠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이들이 정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연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쵸?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근거 4번째입니다. 네,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른 펜으로 써보았는데요.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국제기구가 생산지에서 공정무역의 주요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요, 다시 한번 주장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공정무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나요? 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은요, 글쓴이 주장이나 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공정무역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자.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3쪽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12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합시다 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근거를 잘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타당한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근거부터 우리 앞쪽을 보고 살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줍니다. 이 근거는 이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죠. 그리고 잘 뒷받침하고 있나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그 그림이 나왔거든요. 유통 단계에 대한 거. 그쵸? 네. 그 두 가지는요.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두 동그라미, 매우 그렇다인 두 동그라미를 해봤고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맞나요? 네, 맞지요. 선생님이 이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있지요? 네, 그 다음에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자연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가요? 네, 이것도 타당한 근거가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국제기구가 생산지에서 공정무역의 주요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다. 네, 이 내용은 공정무역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이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 주장과 근거가 관련은 있으니까 두 동그라미는 하는데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글의 내용은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는 거. 그리고 그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공정무역 인증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2번. 그 까닭을 무엇이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네, 타당하지 않은 근거의 까닭. 여러분들 적어봤겠죠? 네, 선생님이 적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번째 근거는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 아니라 공정무역 인증 표시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쓴 이유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125쪽입니다. 125쪽에 6번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합시다 해서 근거를 뒷받침하려고 알맞은 자료를 활용했는지 알아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요, 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네, 한번 우선 정리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네, 맞아요. 그림이었죠. 그림 자료를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요, 네, 일반 무역 유통 단계와 공정 무역 유통 단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입니다. 그쵸? 네, 넘어가서 두 번째. 두 번째 자료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 영상이었습니다. 그쵸? 영상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실태를 담은 초콜릿 감옥이라는 영상이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약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그쵸? 이렇게 표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책이었지요. 책에 있는 자료를 근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네, 관련된 책의 내용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내용은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이라는 책 내용이었어요. 그쵸? 네 번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자료 기억나요? 네, 바로 그림이었거든요. 어떤 그림이었죠? 네, 공정무역을 나타내는 인증 표시였지요. 네, 바로 앞장을 보면은 요 표시였지요. 네, 이렇게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료가 근거를 잘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료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할까요? 네, 그 근거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어떠한 자료를 활용해야 할까요? 네,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제시할 때가 있죠. 그렇죠. 객관적인 어떤 수치. 이럴 때는요. 정확한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최신 자료를 이용해야 해요. 그렇죠. 뭐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안 되겠죠. 그리고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쵸? 우리 여기 보면은요, 자료의 출처가 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그쵸? 뭐 어느 교육방송 공사 아니면 책 제목, 책 지은이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가 근거를 잘 뒷받침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 무역 유통 단계와 공정 무역 유통 단계를 비교한 그림. 네, 그 근거와 관련이 있고 뒷받침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실태를 담은 초콜릿 과목. 동영상 자료였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를 잘 뒷받침하고 있었고요. 두 동그라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이라는 이 책. 네, 이 자료도 근거를 잘 뒷받침했거든요. 마지막 공정무역 인증 표시 그림은 어땠어요? 네,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세모입니다. 네, 그러면 125쪽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볼까요? 126쪽 7번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공정무역 제품 실제로 본 적 있나요? 공정무역 인증 표시가 된 초콜릿. 공정무역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만 파는 가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공정무역 제품 선생님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대요. 커피. 커피도 공정무역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그 다음에 아까 예로 들었던 바나나.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공정무역으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고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면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는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우선 같이 한번 볼까요? 공정무역 제품 사용은 세계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요.
공정무역 이렇게 포스터도 그렸는데요. 세계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림도 좋고 글도 좋고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표현을 해보고요. 간단하게 해도 좋으니까요. 한번 해보고 나중에 과제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요. 127쪽입니다. 논설문을 쓸 때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알기,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